겁나는 빈집벌금과 어려워지는 경기 탓에 헐값으로 취득 가능한 전원주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토지 면적을 보유한 오늘의 집은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신 뒤 저렴한 가격대로 전부를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사람마다 전원주택에 대한 기준점이 조금씩 다를 순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호불호가 심하게 갈릴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아래편으로 위치한 자그마한 마을을 벗어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한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체 리모델링이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접 거주가 가능합니다. 영상 속에서 보이는 주택이 어때 보이시나요? 비워진 지 시간이 조금 지난 편이라 앞마당을 포함해 주변으로 자풀들이 무성한 상태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리된 주택은 지금 당장 흠잡을 곳 없이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확실한 내용을 파악하고 꿈꾸셨던 전원 생활을 두 손으로 이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택을 소개하기 전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시고 댓글창으로 표시된 엄청난 이벤트를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잘 시청하셨다면 댓글창에 수고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다른 경쟁자들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좋은 물건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아래편으로 위치한 마을을 지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주택 앞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집 앞까지 연결된 도로는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포장 상태도 좋은 편에 폭도 3m를 유지하고 있으니 자차를 통해 이동하실 때 예상되는 불편함도 없습니다. 시멘트 포장된 공간으론 지하수 관정으로 추정되는 것과 계량기가 위치하고 마당으로 차량 진입이 가능한 대문이 보입니다. 마당으로 자풀이 무성한 상태지만 자풀 정리는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정리가 가능해 보이고 비워진 지 꽤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증명하듯 대문 방면으로 위치한 우체통으로 가득 들어찬 우편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기 쉽지는 않은 편이니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항공으로 올라와 전체적인 물건 현황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에 포함된 전체 건물의 면적은 261.94제곱미터 79.2평이고 영상 속에서 표시되는 내역들이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건물인 주차장을 먼저 살펴보고 바로 옆으로 소재한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문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한 주차장은 건축물 대장에도 등재된 목록이고 구조는 강파이프 구조의 강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36제곱미터 10.8평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와서 확인해 보더라도 주택과 사용 승인날이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리를 요구할 만한 내용은 찾기 힘들었고 주차장 겸 창고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옆으로는 오늘의 주인공인 주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건물 면적인 79.2평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으로 포함된 면적은 212.94제곱미터 64.4평입니다. 하지만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인 제시외 건물들이 있고 무엇 하나 빠짐없이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인 제시외 건물들의 면적까지 모두 더해준다면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하실 주택 면적은 225.94제곱미터로 68.3평이 됩니다. 주택의 구조는 일반 철골조의 강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용 승인날은 2014년 11월 20일입니다. 건축된 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주택이지만 외관과 샤시의 상태가 너무나 좋은 편이니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사항들이 직접 확인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2층 주택의 외벽은 샤이딩 판넬과 샤시창으로 이루어져 있고 1층은 벽돌 붙임 마감의 샤시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층 공간은 전면으로 위치한 현관문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 2층 공간은 측면으로 소재한 계단을 통해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지붕으로 설치된 태양광 판넬도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지금 당장 건물에 관련해 추가적인 비용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더 멀리서 물건을 바라보며 토지에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토지 면적은
660제곱미터 199.6평이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목이 답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취증 발급이 필요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해당 물건은 농취증 발급은 요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농취증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을 경우에 가능한데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살펴보면 지목은 농지이지만 관할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해 실제로 농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나 토지에 대한 세금 납부 내용을 살펴보며 농지가 아닌 대지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의 회신 조회서를 확인해보면 지목은 답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농지로 사용 중이 아니고 전용 허가를 받고 신축을 진행했기 때문에 추후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가능성이 없고 매수 시에도 농지 취득 자격증 명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추후 매도를 진행하실 때도 별다른 문제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직접 현장에 방문해보면 아시겠지만 토지의 경계면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고 주택으로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 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에 관련한 확실한 내용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살펴봤지만 아직 물건의 핵심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남아있는 상황이니 지금부터 설명드릴 상세한 내용에 관련해서도 확실히 체크하시고 직접 방문 가능한 물건지의 주소와 금액적인 내용, 그리고 확실한 권리 분석까지 지금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전원주택의 토지 경계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660제곱미터 199.6평이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그대로 지목은 답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 회신 조회서 결과에서 보이듯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건축이 진행됐기에 추후 원상회복 명령의 가능성도 없고 농취증 발급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목은 농지지만 현황상 대지이기 때문에 종부세에 합산될 여지가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토지 형상을 확인해 보면 앞마당이 제외된 상태라는 점을 확인 가능합니다. 앞마당으로 사용 중인 공간의 경우 바로 옆으로 소재한 다른 필지가 되며 해당 물건이 상속되기 전 소유자분 명의로 이루어져 있기에 추후 상속을 끝낸 뒤 경매로 진행될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상속 후 경매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해당 물건의 소유자분과 대화를 통한 협상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층으로 위치한 현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통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토지 가격이 높지 않아 취득하시기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옆으로 위치한 토지는 지적도상 국유지 정식도로와 접하긴 하나 사실상 이용하지 않는 폐도이기 때문에 맹지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오늘 진행 중인 물건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치가 확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협상에 있어 그리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필지를 전부 사용하실 경우 535평의 토지를 활용할 수 있으니 넓은 텃밭을 원하셨다면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토지 옆으로 소재한 도로의 경우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3m 폭으로 이루어져 있어 차량을 통해 접근하시기에도 좋습니다. 이제 다시 대지로 돌아와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내용 중에서 노란색 경계면이 주택입니다. 주택은 지금 보시는 현황 그대로 2층으로 이뤄진 상황입니다. 1층은 117제곱미터 35.3평의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2층은 95.94제곱미터 29평입니다. 그러니 주택의 전체 면적은 64.4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일반 철골조의 강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날은 2014년 11월 20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토지를 설명하며 말씀드린 앞마당에 관련한 내용이었고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주택에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과거 사진을 보면 해당 물건의 1층 공간이 원래는 필로티로 사용 중인 곳이었으나 현재는 불법적인 공사를 통해 주택으로 사용 중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한 사실조회 회신서를 보면 제시외 건물인 1층 공간은 위반 건축물에 해당되고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 시정명령으로 인한 원상회복 및 이행강제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관련해 원상복구나 추후 정상적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옆으로 위치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건축물 대장상 등재된 목록이고 구조는 강파이프조의 강판 지붕, 면적은 36제곱미터 10.8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시외 건물들의 경우 1층으로 소재하는 출입구와 가축시설이 되며 출입구는 목조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 가축시설은 파이프조의 강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지상에 식재된 제시외 수목도 빠짐없이 모두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취득하실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러니 토지 위로 건축된 전체 건물 면적은 79.2평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동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지대가 높고 주변으로 채광이나 전망을 가리는 건물이 없어 나홀로 조용한 전원 생활을 원하셨던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박달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위치한 편의시설을 이용하시기에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주택 주위로 혐오시설도 존재하지 않으니 맑고 깨끗하지만 저렴한 가격대의 물건을 찾고 계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의 가격대가 저렴한 이유로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는 단점도 품고 있으니 오늘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확인하고 금액적인 내용과 여러분께서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까지 빠짐없는 구성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하동, 광양, 순천, 여수, 남해, 사천, 진주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하동군청까진 자차 기준 3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지역군으로 이동하시기에도 그리 나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자차 기준 1시간 정도로 이동 가능한 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오면 서측으로 하동군청이 보이고 있으며 집 주변으로 소재한 지방도와 국도를 통해 고속도로를 이용하시기에도 좋은 편입니다. 남측으로 소재한 남해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하신다면 하동 IC와 진교 IC가 보이며 진교 IC까진 자차 기준 1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하시기에도 좋은 편이라는 점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 주변으로 생활 편의 시설이 조금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진교 IC 방면으로 위치한 진교 시외버스터미널 근처를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차가 없다면 다소 불편하다고 생각되지만 자차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아주 손쉽게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이곳으로 오시면 시장과 하나로마트, 편의점과 각종 공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이 위치한 마을입니다. 마을의 규모가 크지 않은 곳이고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 환경이 좋은 편이라 아주 손쉽게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을 내부를 지나 가장 높은 곳에 주택이 위치하고 있어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은 이곳에 위치하고 영상 속에서 표시해드린 내용과 전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소재한 앞마당까지 전부 취득하신다면 전체 535평의 토지 면적을 활용 가능하니 아주 좋은 점으로 작용하는 듯하며 토지 가액 자체가 높지 않은 곳이라 추가적인 취득사항에 있어서 큰 부담감도 전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마당으로 사용 중인 공간은 바로 옆으로 국유지 도로와 접하고는 있지만 현황상 폐도이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앞마당을 경유해 지나가지 않는다면 출입이 불가능한 맹지가 되니 토지 소유자가 갑의 위치에 서 있기엔 다소 애매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보더라도 제시외 건물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지 경계 내에 포함되어 있어 별다른 분쟁의 여지가 예상되지 않으며 바로 앞으로 접한 국유지 정식도로와 해당 물건이 확실히 접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달 9,900원, 1년 78,800원의 전국 모든 정보를 확인 가능한 머니옥션으로 이동해 상세한 내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889, 소재지는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박달리 791-2번 지구요.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2억 1,800만 원이지만 현재는 수의 유찰을 거듭하며 1억 1,190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물건의 아쉬운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찰을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사료되며 상세한 금액표를 통해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최저가격에서 추가적인 유찰 시마다 20%씩 낮아지는 저감률을 적용했고 5회차엔 8,900만 원, 6회차엔 7,100만 원, 7회차엔 5,70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앞마당으로 사용해야 할 토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한다는 점과 위반 건축물로 분류된 1층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5회차나 6회차 금액대로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니 평당 6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고 건물 가격은 별도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은 3,432만 원, 평당 17만 원에 평가됐고 건물은 태양광 발전 설비 2,100만 원을 포함해 전체 1억 8,400만 원, 평당 232만 원에 평가됐습니다. 현재 수의 유찰로 인해 토지는 평당 8만 8천 원, 건물은 평당 119만 원에 취득이 가능하고 추가적인 유찰 시마다 평당 금액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전체 평당 가격을 살펴보면 현재는 56만 원, 5회차엔 44만 원, 6회차엔 35만 원, 7회차엔 28만 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매각기일은 2024년 3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199.6평의 토지가 표시되고 있으며 농취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 또한 확실히 전달드렸습니다. 이처럼 사실조회 회신서가 첨부된 경우에 확인하는 방법은 머니옥션에서 해당 물건의 사건 번호를 검색하고 지금 표시되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클릭하신 뒤 아래편으로 내려보시면 모든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사실조회 회신서가 없는 물건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매각 물건 명세서만 표시됩니다. 그리고 주택과 주차장, 제시외 건물들이 빠짐없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물의 전체 면적은 79.2평입니다. 주택은 일반 철골조의 강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차장은 강파이프조의 강판 지붕, 제시외 건물은 목조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과 파이프조의 강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날은 2014년 11월 20일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까지 모두 등재되어 있으니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사항들은 없습니다. 가장 아래편으로 표시되는 태양광 발전 시설도 모두 포함하여 평가됐다는 점도 확인 가능합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확인해보면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박달리 소재 세곡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과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지역 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대입니다. 완경사지의 부정형인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사용 중이고 남서측으로 노폭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주택으로는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 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으며 토지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상 주거용 건부지로 사용 중입니다. 지상 제시외 건물인 1층 주택공간은 위반 건축물에 해당되어 향후 시정명령으로 인한 원상회복 및 이행강제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과 수목들도 모두 포함하여 평가됐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본건에 전입된 분이 계시지 않는 빈집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내용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2014년 12월 3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전부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매각 물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아쉬운 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 꼭 현장에 방문해 물건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앞마당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신 뒤 위반 건축물에 관련해 철거 및 시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로 포함된 상태의 건물은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꼭 생각해 주신 뒤 입찰에 참가해 주셔야 합니다. 이로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을 탐험하며 좋은 물건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 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회원분들께 제공해드리는 혜택들은 가입 후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